자, 안녕하세요. 2018년도 10월 9일 보고 있던 종목은 아시아 종묘입니다. 원래는 지금 다른 걸 녹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다시 약간 방향을 돌려서 다른 영상을 또 찍고 예, 그 다음 걸 찍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다뤄볼 주제는 음, 주제? 이게 맞나? 손절이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법. 제가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와, 그 몸살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계속 열이 조금씩 오르고 기침을 계속해요. 조금 불편한 상황이 오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할 때마다 지금 열이 계속 올라서 정신이 없네요. 자, 손절이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그래요. 아시아 종묘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날이 기준 날짜죠. 그쵸? 그리고 이날 매매가 가능했어요. 매수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날 손절이 가능했습니다. 5,380원. 5,380원. 이게 이제 손절가였는데 장 막판에 살짝 밀어버려가지고 이제 손절가를 이탈을 해버렸어요. 지금 다뤄볼 주제는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하는가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혹은 또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어, 이게 주제가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손절가라는 녀석을 두고 저희가 이제 기본기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을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 기준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중간에 스탑하고 찍는 거거든요. 어쨌든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절이 이제 다들 어려워해요. 손가락이 잘 나가질 않아요. 내가 파란불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해결 방법은 제 관점에서의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탈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손절이 어려운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자,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 근거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 근거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금 이상하죠. 손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어,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손절 원칙이라는 것도 사실 매수 근거에 버금가는 어떤 시장 판단 능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야 할 이유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런 자리죠. 매수를 했는데 이후에 내가 사야 할 이유가 아닌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손절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사야 할 이유와 손절해야 할 이유는 같은 기준을 두고 맞다 아니다로 결정해야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손절의 근거를 매수 근거와는 다른 곳에서 찾는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손절의 근거와 매수의 근거는 같은 기준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야 할 이유가 사라졌느냐 아니냐가 손절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손절의 이유를 매수 근거와는 다른 곳에서 가져오려 하거나 혹은 그 이유가 되게 빈약해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5%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것 자체가 뭐랄까요? 물론 특정한 손절폭을 지켜나가는 어떤 수학적인 접근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매수 근거의 붕괴 여부 안에서 결정되어져야 할 부분이지 그것 자체가 손절의 근거로서 타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숫자가 대체 뭔데요? 마이너스 3%, 4%, 5% 그게 뭔데요? 매수의 근거가 남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 수치가 그걸 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그 손실 제한폭을 걷는 거는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손절 근거의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손절에 대한 근거가 중요한 거고 그 근거는 매수 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람들이 또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자신의 여기 매수 근거가 탄탄하지 못하다 이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음, 자신의 매매 기준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의 매매 기준을 신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거를 직접 검증을 오랫동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쭉 적어보라고 하면은 막 적을 수 있습니다. 어, 뭐 모른다 하더라도 당장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봐도 예, 자신만의 어떤 매매 기준이 조금씩 나와요. 또 다른 좋은 강의들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주식 방송도 하죠, 그쵸? 요즘엔 주식 방송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맨날 틀어놨어요. 음, 그런 데서 어떤 매매 기준을 확립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기준을 세우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들 그렇잖아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해요. 나한테 맞는 걸 빨리 찾고 싶고 어 뭐랄까 어떤 좋은 매매 기법을 빨리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을 해버려요. 한두 번 해보고. 근데 좋은 매매 이론 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한두 번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을 나열해서 쭉 적는 거랑 그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급한 나머지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리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액의 뭐 매매 기법을 뭐 CD 두 장짜리인데 1,500만 원 막 이렇게 사버린다든가 예,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좀 불편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뭐 전문가 리딩을 받게 된다든가 이런 길로 빠지는 것 같아요. 또 그거를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역용하는 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기죠, 사기. 뭐 사기라면 사기고 상술이라면 상술인데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자신이 세운 근거를 바탕으로 꾸준히 매매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몇 번 해보지 않은 매매 횟수를 가지고 그 타당성을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나 자신한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럼 그 사람 탓이 돼버려요. 뭐 물론 그걸 이야기했던 그 사람도 책임을 무조건 회피할 수는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 자기 자신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점점 열이 올라와서 자꾸 뭐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슬슬 위험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마무리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 공부에 대한 초점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깊숙하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음,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어요. 더하기 10. 이걸 풀어보라고 하면은, 예, 제 생각이 맞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하나는 하나씩 더하는 사람. 또 하나는,
등차 수열, 예, 등차 수열 아시죠?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잖아요. 이걸 문제를 푸는 공식이에요. 이걸 일일이 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등차 수열이라는 어떤 편리한 공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공식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뭐 위대한 어떤 공식의 존재를 갈망하곤 합니다. 또 저희가 이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어, 그리고 공부도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기법 발굴. 내가 뭐 대단한 무언가를 찾아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맨 처음에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대부분의 어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음, 대부분의 어떤 주식으로 뭐랄까 어떤 경지를 이루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 말고 전업 투자를 하시는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우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이걸 일일이 하나씩 더해왔던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공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부터 10까지 일일이 더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남들과는 좀 다른 숙련도를 이루어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제 경험상으로도 거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등차 수열이라는 게 아무리 유용한 공식이라 하더라도 1부터 10까지 덧셈을 무식할 정도로 많이 반복하는 과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식이라는 것은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지 공식 자체만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1부터 10까지 혹은 1부터 11까지 계속 더해왔던 이 덧셈을 순차적으로 계속 해왔던 누군가가 혹은 그렇게 해왔던 어떤 역사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발견을 한 것이지 이거 등차 수열 자체가 그냥 갑자기 띡 하고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득 떠올랐는데 되게 중요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를 가져온다. 무수히 반복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실제 매매도 하고 하다 보면은 다른 어떤 스킬이 계속 누적이 돼요. 자기 자신에게. 그 질적 전이 된 결과물이 등차 수열이지 그 원인에는 양적 팽창이 있다라는 거죠. 무수한 반복과 누적된 횟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많이 반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나씩 더하고 있는 사람인지 뭔가 어떤 새로운 비기를 찾아내고자 하는 뭐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포지션을. 와,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 포지션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 근데 대부분은 어떤 뭐 특별한 비기를 쫓는데 시간을 투자하더라. 예. 또 그걸 역용하는 사람들이 꼭 존재하더라. 그렇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주식이 그래요. 발명이나 발견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신의 시장 관점을 계속 연마하는 것보다는 중요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의미 해석이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공식화시켜서 알려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고 느끼는 것을 남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지 그 공식 자체가 제가 해온 모든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정 매매 이론이나 기법보다 끝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과정 속에 답이 있다. 그러다 보면 이걸 다르게 보는 겁니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손절가를 분명히 이탈을 했으니까 아시아 종묘가 대북주죠. 얘가 분명히 이탈을 했으니까 손절을 해야 맞겠죠. 매매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근데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다른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손절가에 왔으니까 손절해야지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손절가에 왔는데 나는 이걸 지금 이동평균선 추세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추세를 이탈하는 그 추세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죠. 이 모습 자체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다르게. 손절가에 왔으니까 이탈해야 돼. 손절가에 왔으니까 손절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북주에 대한 추세 붕괴 여부를 물어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차트에서. 이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반복해하는 과정에서 그걸 수없이 느꼈으니까. 내가 손절만 하면 올라가니까. 그 손절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때 하락은 뭐예요? 이때 하락은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가 빠지고 있죠. 그렇죠?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원인이 대북주에 영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역시 차트 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하네요. 그냥 뭐 빈 곳을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명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아시아 종묘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얘는 대북주죠, 그쵸? 지금 현재 대북주의 시장 상황은 그래요. 옛날에는 뭐 철도니 뭐니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올랐지만 지금은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종목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뉴스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시아 종묘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빠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할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로 홀딩을 할지 그 선택지가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지수가 빠지고 있는 이 시장 상황에서 그 원인이 지수가 빠지는 원인이 대북주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 지수 한번 볼게요. 업종 지수 코스닥 떠 있네요. 코스닥 맞죠? 아까 그거 코스닥.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종목이 손절이 일어난 날짜가 좋은 컨디션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이날이네요. 10월 1일. 10월 1일 저가 이탈이 있었는데 여기네요. 자, 잘 보시면은 이전 바닥을 바닥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이전 바닥을 깼어요. 그쵸? 그럼 그 다음 바닥을 기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날이라는 겁니다. 이날. 이날부터 쭉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원인이 내가 가진 종목에 영향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날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피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최근의 지수 하락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습니다. 자, 잠깐의 반등이 코스닥 지수가 잠깐의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코스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약바이오 시총이 크죠. 제약바이오 업종을 외국인들이 사서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일으켰어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탈을 하면서 빠졌어요. 이탈을 하면서 코스닥의 어떤 대부분의 큰 덩치를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은 전부 다 제약바이오예요.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신라젠. 자, 신라젠이 이렇게 오르다가 지수 차트랑 거의 유사하죠. 빠졌습니다. 또 덩치 큰 게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버티고 있다가 빠졌어요, 지금. 자, 바이로메드도 있죠? 바이로메드. 네, 바이로메드도 오르다가 외국인들이 사주다가 지금 빠지는 거예요. 자,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HLB. 자, HLB도 마찬가지 모습이죠. 지수 차트와 크게 다르잖아요. 같이 연관된 거 작은 거 뭐가 있죠?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자, 얘도 버티다 결국에 지금 빠지는 모습. 자, 그리고 티슈진. 뭘로 바뀌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뭐 앞뒤에 뭐가 붙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덩치가 커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아니에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얘는 덩치가 작아요. 네, 덩치가 작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지수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한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대북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추세 붕괴에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일시적인 시장의 함정인가? 그거를 판단하는 근거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대북주의 어떤 그 뭐 시장 상황이 변해서 생긴 게 아니라면은 얘를 손절이 아닌 어떤 홀딩에 대한 선택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손절이라는 선택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해온 누군가에게는 2번 다른 선택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손절가 이탈이니까 손절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대북주에 대한 추세 붕괴 여부를 물어보고 있구나. 이런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 손절가 자체가. 미리 정해진 손절가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실제로는 해당 지점에 왔을 때 손절의 근거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매수할 때 그 근거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 여부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 같은 기준에서 나오더라. 손절가 이탈이라는 것은 그러한 신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뭐랄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어떤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반복 반복 반복. 그걸 할 생각이 없다면 그냥 제 거 영상은 안 보셔도 돼요. 최소한 제 영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와, 이게 목이 점점 나가네요. 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손절이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손절이 어려운 이유와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어, 어쨌든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매매자 본인이 가지는 소신과 어떤 확신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소신과 확신은 믿음과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무수히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준을 아무리 손절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을 음, 뭐랄까 지킬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어, 결과라는 것은 과정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결과가 과정보다 선행될 수는 없어요. 손절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의 매수 근거를 견고히 하는데 힘쓰는 방법도 있다는 거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와, 이거를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말만 꼬이고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좀 어설프지만 그 핵심은 크게 안 벗어난 것 같아요. 말씀드린 내용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정리해서 또 찍어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를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절의 그 타이밍에 왔을 때 현재 시장 상황과 어떤 코스닥 지수, 주가 지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추세 붕괴를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많은 감각이 필요해요. 차트도 잘 봐야 되겠지만 뭐 현재 이슈가 무엇인지 또 그날 움직인 종목은 뭐고 그날 떨어진 종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왔던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항상 어려워요. 마무리하기가 마무리하기가 항상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로 정말 아파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떠오르지도 않네요. 아무쪼록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할 게 아니라면 어, 그냥 무식하게 매매라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감각들. 그게 더 소중하고 값질 것 같습니다. 뭐, 리딩 받는데 받는 비용이, 여러분들이 지불하셔야 할 비용이,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그 돈을 그냥 차라리 다 잃어버리세요. 매매일지 써가면서 잃어버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달은 그만큼 잃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 못하긴 했지만.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